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지자체들이 인구가 많이 줄면서 경남의 청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밀집도 높은 수도권 그리고 곧 사라질 거라는 경고장을 받아든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 소멸 위기는 이미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방 소멸이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이동을 유출하면서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현상 그리고 과소지역화되고 있는 현상을 일컬어서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 자연 감소에 들어간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출생 인구보다 많아져. 데드크로스 현상은 원래는 주식 용어에서 비롯된 용어로 알고 있고요. 인구와 관련한 데드크로스 현상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가 보다 많아서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일컬어서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의 데드크로스 현상은 저희들이 이제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66%, 한 3분의 2 정도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서 특히 4분의 1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2000년 이전에 경험을 해서 상당히 고질화돼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2019년에 통계청이 예측한 우리나라의 인구 정점 발생 시기는 2028년에서 2030년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인구 정점은 8년 더 빨리 앞당겨졌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겨 마침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인구 1만 명 미만의 지자체가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인구 분포의 공간적 편제로 인해 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죠. 2021년 감사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역 100년치를 전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도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는 의미인데요. 앞으로 25년 뒤인 2047년만 보더라도 수도권과 지방도시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인 2117년 서울 강남구, 광진구, 관악구, 마포구, 부산시 강서구, 광주시 광산구, 대전시 유성구, 경기도 화성시 등 8개 시, 군, 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도시는 결국에는 대부분 소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문제, 과연 무엇이 원인일까요? 지방이 도시에 비해서 높은 출산력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악구에 비해서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에 합계 출산율이 한 5배 정도 높은 게 현재 우리의 상황이라서 지방이 어느 정도 출산력 면에서는 인구를 유지하는 댐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낮은 출산율은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된 원인으로 주목받는 것은 인구 이동입니다. 2019년 말부터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초과하는 등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었는데요. 특히 비수도권 군 지역의 15에서 39세 인구 77만 명의 1%를 상회하는 인구가 매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아기를 낳아도 청년이나 이 정도가 되면 학령 인구가 되면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지역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중요하게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체감도가 낮습니다.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에서 인구들이 유출이 되었던 거죠. 그게 일종의 관행으로 고착화돼 있고 일상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면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 좀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둔감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3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활력 있는 지역입니다. 활력 있는 지역을 위해서는 생활 인구를 확보하고 유출을 억제해서 지역의 활력을 유지시키는 로컬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개성 있는 지역, 또 매력 있는 지역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 인구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가장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다움을 유지해야 청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매력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지역이 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 거주를 제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다지역 거주, 복수 주소제와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복수 주소제는 주거주지, 부거주지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한 주소만 둘 수 있도록 하는 주민 등록 제도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상 어느 지역에 머물게 되면은 신고를 하면은 부거주지로 허용을 해주고 그거에 따른 세금 혜택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자신이 애정을 가진 지역에 납세 기부를 하면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동등한 삶의 질입니다. 동등한 삶의 질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 거주하든 국민으로서 동등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보육, 교육, 의료, 건강 등 생활 필수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시켜 국가 적정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 고령화가 증가하는 만큼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과 경북 영양군의 치료 가능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경북 영양군이 3.64배 높습니다. 강남에서 살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지방에 살아서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자립적인 지역입니다. 자립적인 지역이 되려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방이 스스로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워케이션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 일자리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결국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지방 소멸을 해결할 열쇠는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위성 오피스 및 코워킹, 워케이션 공간 조성으로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가 수월한 스마트 인프라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죠.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는 두 가지를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소멸이 단기간에 발생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의 시간도 상당히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